야권은 1인 독주지만 이재명 대표와 붙였을 때 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냥 여론조사 1대1 비율로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지금 제일 유력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선거라는 거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이회창 총재가 거의 이겼다라고 치는 선거가 2번이잖아요. 그럼 이회창을 깬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DJ라는 정치 고수가 DJP를 통해 가지고 구도를 잘 짜서 이겼다. 두 번째로는 절치부심에서 또다시 나온 이회창 총재를 노무현이 돌풍으로 이겼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는 그런 선택이 필요할 거라 봐요. 구도를 짜든지 아니면은 돌풍을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선판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두 가지를 올라타는 쪽이 아마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누굴 거라고 예상하세요? 제 입으로 말 못하죠. 이준석이다? 그럴 수도 있죠. 이준석이다? 그럴 수도 있죠. 국민의힘 걱정할 때가 아닌. 전 국민의힘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네. 원래 이준석 걱정해 준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신경 안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동탄 선거 때 신경 안 썼어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시절에 있었던 그 선거 모델이라 하는 거는요. 너무 명확해요. 뭐냐면은 계속 중도 확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민주당의 파이를 줄여내면은 네. 오른쪽에 공간이 충분히 열린다가 우리 전략이고 나머지 모든 보수의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보수 주류 언론 이런 데는 뭐냐면 보수의 이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챙기고 무슨 뭐 집토끼를 챙기고 그래가지고 뭉치면 이긴다예요. 그래서 보수 역사상 통합을 기치로 내건 당은 다 졌어요.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요 내부 투쟁을 못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부정선거론자들 끌어안아야 돼요. 지금 이 사태의 주범이 되는 부정선거론자들을 다 끌어안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확장이 전혀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걸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뒤에 내가 40년 보수 찍어왔어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안 되고 아이고 여기 집토끼 지켜야지 이렇게 가는 순간부터 25%대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2017년 대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탄핵 이후에 바로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때 41% 얻었고 보수 후보인 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다 합친 게 아마 50%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과반이었죠. 예. 그러니까 뭐 단일화가 되고 1대1 구도가 되면 보수가 희망이 없는 건 아니죠. 여당의 유력한 후보가 누구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빅3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죠. 그런데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대 대선판 어느 판보다 등장인물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선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직도.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좌우를 할 건데 여당 대선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태균 변수도 아직 남아있어요. 명태균 변수만 없다면 확장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확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권 후보들을 딱 깔고 보니까 경쟁력 있는 빅3 후보들이 다 명태균 씨랑 연관이 되어 있다. 심지어 이준석 의원도 가까웠다. 그래서 다 제하니까 안 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리스크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요? 기사회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울 겁니다. 당심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민심은 잡았지만 당심을 극복하기가 그러면 어려워요. 민심 100%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심 100%로 가면 민심 100%로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유리할 겁니다. 굉장히. 네. 그냥 당심이 끼는 순간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전망을 하면 저도 거기 동의해요. 만약 대선에 나간다면은 네.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하고 연대할 수 네. 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선거 때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법조의 정치를 끝내자라고 얘기하는 관점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사실 안철수 의원은 사실 그런 것과 무관하고 미래나 아니면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판을 새로 짠 데 있어서는 그분과 정치를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판을 새로 짠 데 있어서는 그분과 정치를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준석 의원하고 판을 짤 것 같은 그림이 안 지금 그려지는 김재석 게 의원이 크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왜 같이. 웃었어요? 아니 이준석 의원이 좀
뭔가 누군가를 좋게 평가한다. 그러면 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방송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착한 척 좀 해라. 그러면 한때 정치적 스승이었던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거나 뭐 이준석 대표께서는 한때 정치적 스승. 저는 유승민 의원도 같이 할 수 수 있으면 좋죠,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는요? 거기야말로 이제 근데 아까 말했던 법조 정치의 선봉장이었고 네. 저는 윤석열 한동훈조가 사실 대한민국 정치를 다 사법화했다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갑자기 모두 전환해가지고 다른 모습 보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그럼 같아요. 홍 시장, 오 시장보다 한동훈 전 대표 밀린다고 보십니까? 1월에 다시 활동 재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실 실적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많았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선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12월 14일 날 의총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의총 열 때 의원들이 들어와서 당대표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내가 투표했냐? 비상계엄 내가 했냐? 교체했냐? 그리고 투표는 여러분들 의원님들이 하신 거 아니냐? 하면서 의원님들이 그 분노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좀 실망감? 뭘 느꼈어요? 그 좌절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노예요, 좌절이에요? 섞여 있는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예. 아니, 본인 감정. 그러니까 뭐 분노라기보다는 좀 좌절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야 뭐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놓은 상황이었고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결과를 좀 담당히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85명은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당의 대부분은 탄핵이 그 가결되지 않기를 바랐던 분들이었고 근데 결과는 탄핵이 가결이 된 거고요. 근데 당대표가 한참 있다 왔어요.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한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표결을 했습니까? 계엄을 내가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안 그래도 뭔가 이 기운이 빠져있는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상처난데 이제 소금을 좀 뿌리는 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느꼈던 감정은 한동훈 대표는 누가 뭐래도 보수 진영 내에서 유력한 주자였고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실망했던 의원들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들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